예,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찰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 시간까지는 이제 경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시대적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배경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가 발생했고, 비록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비슷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갖다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경찰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 언제 어떠한 시대적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배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막 발전해 왔는가를 갖다 보다 보면 이제 답을 갖다가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 나라별로 해 가지고 이제 경찰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발전 과정을 갖다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발달해 온 경찰이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제 보다 경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얘기는, 이제 그런 경찰을 연구하는 경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얘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이 경찰학 개론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경찰학 개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목이고,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경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경찰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경찰학의 좀 특징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경찰학이라고 통합하지는 않고, 이제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연구 그 학문을 사용해 가지고 경찰을 갖다 연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라별로 해 가지고 이제 경찰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 연구 학문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경찰을 이용하기 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학문들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뭐 우리나라 경찰 자체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경찰들을 갖다가 다 융합한 경찰이라고 한다면, 그걸 연구하는 경찰학도 결국은 다른 나라의 어떤 연구 방법론을 갖다가 다 융합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경찰학 교과서가 쓰여 있었고, 그런 관점으로 경찰학 교과서가 쓰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사실 막상 잘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왜 경찰학 교과서가 어떤 그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면, 나중에 이렇기 때문에 책이 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시간을 다 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경찰학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찰학이 이제 경찰을 갖다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제 이제 이론적인 학문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앞서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이 경찰학이라는 게 이제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더 중요시되는 부분도 많죠.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이 경찰학이라는 것이 경찰관이 되기 위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서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현재 이제 경찰을 갖다 뽑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항상 모든 시험에 다 경찰이 하게 다 시험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제 어떤 시험 과목들인데요. 거기에 되게 되면 순경 공채라든가 경찰 행정학과 특별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간부부생 일반이라든가 보게 되면 전부 다 여기 과목에 경찰학,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 개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경찰학 개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학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험 과목에서도 여기에 보게 되면 경찰학이 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다수가 이제 경찰이 관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학을 갖다가 공부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세무회계 간부부생 또는 사이버 간부부생은 이제 경찰학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수한 분야를 갖다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뽑는 인원도 아주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99% 이상의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학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학이라는 게 다른 시험 과목에 비해서도 좀 약간 좀 차이가 많이 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경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바뀌게 됐을 때 순경공시를 예를 들게요. 그럼 여기 지금은 현재 보면 총 5개 과목에 필수 2, 그다음에 이 여러 개 중에서 이제 선택 셋 되는데, 이제 이게 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필수 5개 과목으로 바뀝니다. 필수 5개 과목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상황에서도 영어하고 한국사는 이제 검정제라고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별도의 다른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점수를 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시험, 헌법, 형사법, 경찰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 시험을 갖다가 보는 게 중요해지게 되고요. 필기 시험에서. 그런데 이 시험에서 비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헌법은 20%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하고 형사법이 40%여가지고 훨씬 이 헌법에 비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형사법은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그 지금 이제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을 합쳐가지고 2과목이 합쳐서 이제 형사법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 과목인 거고,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경찰학이 이제 한 단일 과목으로는 이제 그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가 됩니다. 다만 이 경찰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이제 부분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중은 좀 달라가지고, 지금 경찰청의 출제 경향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경찰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비중을 갖다가 달리 두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경찰행정법을 35%, 그 다음에 경찰학의 기초이론을 30%,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을 15%, 그 다음에 분야별 경찰활동이 15%, 그 다음에 역사와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비교 경찰이 5% 내외로 해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찰학 또는 경찰학 개론에 이제 다 포함된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것들이 되면은 뭐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경찰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경찰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 경찰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자분들도 이 경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갖다가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보통 하냐면, 대표적인 학자분들이 뭐라고 하면, 경찰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찰 관련된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냥 지식의 총체다. 또는 이분은 경찰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찰에 관한 모든 학문의 총체다. 그래서 아니면 학문적 연구 성과의 총체다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갖다가 결국은 포섭할 수밖에, 들어간다는 걸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는 이게 결국은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찰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뭐 행정학이라든가 정책학이라든가 행정법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갖다가 다 같이 뭐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더 넓다라는 것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형사법은 없는데, 사실 경찰이 형사법과도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 보게 되면 일단 뭐 위험 방지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범죄 수사도 경찰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경찰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사법기관이 하는 형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형사사법기관의 하나로서 이제 수사를 갖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갖다 수사해서 넘기면 검사가 그걸 갖다가 기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다시 법원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재판을 갖다 하게 되고, 재판해가지고 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제 그 교정기관이 그걸 갖다가 이제 형을 갖다가 집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경찰의 결국 업무라는 것은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 형사법에 있어서랑 상당히 관계가 깊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검찰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상당히 강하고 역할이 막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랑 관계를 하고 있는 경찰의 업무,
또 경찰의 업무, 수사가 되겠죠. 수사 업무가 상당히 경찰에 있어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학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상당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현중이다, 그런 뭐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경찰학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그 학문 안에 지금 뭐 경찰이라고 하는 모든 걸 갖다가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은 데다가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그 안에 포용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경찰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고, 이 경찰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파생돼 가지고 세부 분야로 가게 되면 또 더 많은 학문들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지금 이제 이런 경찰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경찰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자체로 보게 되면 경찰학이 지금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냐면 경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법학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경영학, 이제 아까 여기서는 이제 뭐 행정학, 정책학, 행정법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뭐 역사학이라든가 사회학, 범죄학, 뭐 경제학, 뭐 심리학 이런 것까지 이용해가지고 더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경찰학 개론이라는 학문을 좀 더 벗어나가지고 더 세부적인 강론, 뭐 수사경찰, 그 다음 뭐 보안, 외사, 정보, 경비, 교통, 방범, 경무로 가게 되면 또 거기는 또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른 학문들이랑 또 다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범죄를 갖다가 수사하는 수사경찰이 있는데요. 이 수사경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범죄를 갖다가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검찰과 법원에 넘겨가지고 형사 절차를 갖다 거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가 되기 때문에 형사법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형사법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그 범죄들을 갖다가 좀 더 해가지고 그 범죄를 갖다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법의학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배워야지만 나중에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제 방범경찰이라고 해가지고 뭐 생활안전경찰이라고 하는 경찰도 있는데, 이런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순찰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예방경찰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범죄를 갖다가 예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학을 갖다가 좀 공부를 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그 다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교정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연구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안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찰 활동인데, 북한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북한학을 갖다가 배운다든가, 또는 교통 관련해 가지고 교통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통을 소통시킨다든가 교통사고를 갖다가 막는다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뭐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교통을 갖다가 어떻게 소통시켜야 되는지 이런 교통공학적인 측면까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학문과 연결돼 있어서, 사실 경찰학이라는 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넓게 보면 거의 모든 학문과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좁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다양한 학문들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나온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찰이 결국은 세계 각국의 어떤 그런 영향들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경찰의 현재 모습도 세계 각국의 경찰이 융합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경찰학도 결국은 이제 보게 되면 그 경찰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학문들을 갖다가 다 이제 수입해가지고 융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경찰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뭐 부분별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찰의 연구 흐름을 보게 되면 독일은 어떠냐면, 독일은 처음에 이제 경찰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무 행정을 갖다가 이제 전반을 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경찰의 역사를 갖다가 배웠을 때 대륙법계, 기본적으로 대륙에서는
국가의 어떤 전체 행정을 갖다가 경찰이라고 보다가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국가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보면 외교, 군사, 사법, 재정이 빠지고 나머지 국가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걸 담당하는 모든 행정, 그래서 내무 행정이 경찰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절의 경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학문이 처음에 시작을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그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법학 또는 행정법학에서 이제 독일은 주로 이제 경찰을 갖다가 주로 연구하고 거기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시생국가다 보니까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경찰학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형사사법학 또는 이제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경찰을 갖다 한다든가 또는 이제 경찰 행정학 행정학 분야에서 이제 경찰을 갖다가 주로 다뤄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독일은 보게 되면 이제 행정법학에서 경찰 행정법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미국은 보게 되면 행정학에서 경찰 행정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일본도 물론 법학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연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일본은 특이한 것이 경찰 자체가 좀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 경찰을 갖다가 연구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에 보게 되면 제가 공부했던 경찰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어떤 연구를 갖다가 많이 해온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그 풍토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보게 되면 독일의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아가지고 행정법에서 독일도 행정법,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경찰을 갖다가 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초반기에는 독일의 어떤 연구 방향을 받아서 경찰 행정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경찰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경찰 행정법이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물론 다른 나라도 경찰 행정법이 있겠지만 아마 독일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영향은 어떻게 봤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어쨌든 대학교에 이제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된 게 사실은 이제 동국대죠. 동국대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동국대에서 만들었을 때 그 학과의 이름이 경찰 행정학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1962년도에 이제 그 경찰 행정학과를 갖다가 설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경찰 행정학과가 만들어졌고, 개명대가 이제 네 번째로 됐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현재는 거의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초창기에 만들어진 학과들은 동국대 영향으로 다 경찰 행정학과라는 이름을 갖다가 많이 붙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국대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미국에서는 경찰을 갖다가 경찰 행정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였죠. 다만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대학교 같은 데는 이제 뭐 경찰학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명칭을 붙이는 과도 많고 이제 한데, 이제 아무래도 초창기에 보게 되면은 대다수가 다 경찰 행정학과라고 붙인 건 아마 이런 미국의 영향이 컸다고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의 영향이 어떻게 왔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영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98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찰대학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경찰대학교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교과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교과서를 보면 그 교과서가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똑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히 보게 되면은 학계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경찰 실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향이 크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경찰 백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명확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경찰 백서라는 거는 어떤 책이냐면은 이제 경찰청이 이제 매년 발간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경찰의 활동이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책이고, 이제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의 경찰 백서를 갖다가 참고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경찰이 처음에 이제 뭐 1945년 이전에도 거의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일본의 영향을 갖다 받아가지고 참고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제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일본과 흡사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독자적으로 한국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도 많이 있고 다른 나라도 많이 참고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부분 받아들였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영향이 많이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경찰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찰 대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찰 대학에서 만든 이제 경찰학 교과서가 일본 것과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갔고 결국은 다른 대학교 교수님이 낸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찰 대학의 어떤 그 교재를 갖다가 비슷한 형태로 갖다가 이제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돼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그런 연구도 결국 이제 다른 나라들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분 다 이렇게 돼서 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경찰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망라돼 있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 이 경찰학이라는 그 개론 아무리 개론이라고 하더라도 1학년을 대상으로 이게 강의하기가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더 얘기해서 들어가자면 예, 다시 뭐 시험 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예, 뭐 그래서 이런 비율들이 경찰 행정법 같은 걸 보게 되면 아, 이 부분은 뭐 나름대로 독일의 영향이 좀 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론이라는 건 결국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가 될 거니까 빼고 경찰 행정학 이거는 미국의 영향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경찰 활동은 뭐 일본의 영향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 이 강의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예정이냐면, 결국 이제 이렇게 경찰학이라는 것이 지금 망라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다 다룬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다루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출제 비율이 높은 비용과는 아마 일치할 것 같은데 그런 비율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이해를 갖다 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할 내용이고 이제 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했지만 경찰 행정법이라든가 이제 경찰학의 기초이론 같은 것들은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 정도로만 이제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